여러분, 오늘 진짜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어떤 조직에 몸담으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아니, 저렇게 성격도 안 좋고 무례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혹은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더니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권선징악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무례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드라마 속 정의로운 주인공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에야 겨우 웃지만 현실의 빌런들은 고급 세단을 타고 골프를 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조직은 이 무례한 인간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주는 걸까요? 오늘 블랙박스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 뇌과학적, 그리고 조직 구조의 허점을 파고드는 아주 냉혹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그 무례한 상사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더러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어둠의 3요소, The Dark Triad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에서 조직 내의 빌런들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입니다. 아니, 내 상사가 무슨 사이코패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범죄 영화에 나오는 연쇄살인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숨어있는 사회적 사이코패스들을 말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회의 시간에 자기 공적은 산더미처럼 부풀리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는 마치 자기 것인 양 가로채는 사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면접장이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누구보다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는 강한 자신감과 리더십으로 포장됩니다.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이 친구 추진력 있네, 자신감이 넘쳐서 믿음직스러워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죠? 일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로 분위기 휘어잡고 대표님 앞에서는 아주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사람 말이에요. 이들은 초기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특히 조직이 위기 상황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력한 리더를 찾게 되는데, 이때 이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며 선동하기 시작하면 대중은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날 텐데 왜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여기서 바로 마키아벨리즘의 무서운 전략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직을 하나의 체스판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은 그저 자기가 이기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말에 불과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법규 다 지키고 양보 운전하는 사람과 깜빡이도 안 켜고 들이미면서 남의 앞길 막는 무례한 중 누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슬프게도 단기적으로는 무례한이 앞서 나갑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이건 도덕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망설일 때 무례한 사람들은 이미 남의 등을 밟고 올라가 깃발을 꽂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질에 능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밟아도 될 사람을 기가 막히게 구분하죠. 일명 강약 약강의 표본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냥개처럼 굴면서 밑에 사람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 됩니다. 그러니 윗선에서는 이 사람의 실체를 알 리가 없죠. 보고서에는 항상 성과가 가득하고 자신을 찬양하는 목소리만 들리게 조작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더 소름 돋는 건 조직 자체가 이런 괴물을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목표는 결국 이윤이죠. 효율성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는 때때로 나약한 리더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반면 남의 눈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목표 수치만 보고 달리는 무례한 리더는 냉철하고 유능한 리더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나 거래처와 아주 지저분한 협상을 해야 할 때
경영진은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죠. 가서 욕을 먹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따올 독한 놈을 보냅니다. 즉 조직이 그들의 무례함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유능한 개자식, The Competent Jerk 딜레마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사랑스러운 바보를 꼽지만 조직에서 실제로 선택받는 건 유능한 개자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당장 내 성과급이 걸려있고 우리 팀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성격은 좀 더러워도 일 하나는 끝내주게 처리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조직이 입는 유무형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말하는데 무례한 리더는 이 안정감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무례한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창의성이 죽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나갑니다. 내가 저런 인간 밑에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드는 순간 조직의 핵심 자산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조직에는 그 무례한 리더와 나갈 곳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 혹은 그 리더에게 아부하는 또 다른 작은 괴물들만 남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 무례한 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거나 굴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의 진화 생물학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 맹수가 가득한 정글에서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강한 우두머리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때 강함의 척도는 공감이나 배려가 아니라 압도적인 공격성과 지배력이었죠.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파충류의 뇌, 즉 편도체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위험해, 건드리면 안 돼 라는 신호를 보내죠. 동시에 저 사람 편에 서야 내가 안전하겠다는 비겁한 생존 전략을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릴 때 우리 뇌는 착각을 합니다. 저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니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당황했던 적 말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런 심리적 허점을 아주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거세된 그들에게 타인의 당혹감은 그저 승리의 전리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 무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잠시만 멈춰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례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꼭대기에 빨리 올라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생각보다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협력의 자산을 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비즈니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트워크와 신뢰가 곧 자본인 세상이죠. 무례한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듭니다.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만 발을 헛디뎌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밟혔던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등을 돌립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공포정치를 펼쳤던 수많은 독재자의 최후가 어땠는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리더가 이끄는 팀은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붕괴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폐허만 남죠. 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리더는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진정한 아군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례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무례하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무례함을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저 사람의 뇌는 아직 원시시대 정글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게 됩니다.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만의 대체 불가능한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력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치질로 승부할 때 여러분은 실질적인 가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공을 가로채려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의 우군을 만드세요. 착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의지를 갖되 사나운 이빨을 숨긴 사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조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의 나르시시즘이 자신감으로 오독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키아벨리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략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직 시스템 자체가 독한 놈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능이 강한 자, 지배 성향에 굴복하기 때문이죠.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례함은 결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을 과부하시켜서 빨리 떠오를 순 있지만 계속해서 엔진을 그렇게 돌리면 결국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례함이라는 연료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배려심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소중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세요. 무례한 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증명해 주십시오. 무례하지 않아도, 아니 무례하지 않기에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 혹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 무례한 빌런을 마주했을 때 당당하게 어깨 펴고 그를 가엽게 여기는 여유를 가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어이없는 무례한 성공 사례나 혹은 그들을 멋지게 응징했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